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뤘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8번째 시간으로 자살과 산재 유족급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전기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후 산재 요양치료를 받던 중 자살한 사건과 관련된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망인은 전기회사에서 전기수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출장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었습니다. 망인은 요양기간이 종료될 무렵에 자택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하였는데,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요양 종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장래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의 자살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며, 결국 망인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망인이 불안한 장래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을 하였고, 결국 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양 중에 자살을 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자살이나 자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살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양기간 중에 자살과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 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는 질병으로 산재 요양 중에 자살한 사건이지만 사고로 인한 산재 요양 중에 자살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망인과 같은 경우에도 판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망인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산재 멘토와의 상담에서 작업 복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 상담 일지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살 당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정신과 진료를 꺼려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산재 자살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반드시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도 정신과 진료 기록을 산재 자살을 인정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망인의 경우 산재 멘토와의 상담 일지에 업무 복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산재 사고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 보수가 드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행정소송 수임료로 550만원, 승소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급여의 15%를 성공 보수로 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진료기록 감정 비용 등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살과 산재 유족급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산재 행정소송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